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의 질문에 현명한 답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문현답 진행을 맡은 권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느덧 6월입니다. 전날 우리나라 증시는 휴장을 했지만 이틀간 뉴욕 증시는 하락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본격적인 대차 대조표 축소 소식 이 게시 속에서 긴장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중국의 봉쇄 해제와 원달러 환율 그리고 또 유가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시장 상황 대응해야 될 텐데요. 저희 주문현답에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도 어제 선거 때문인지 하루 좀 쉬어간 기분을 느끼면서 주말을 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6월의 첫 주 주식시장인 만큼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언제나 현명한 답을 드리는 차분하고 꼼꼼한 분석의 파트너 오사무엘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6월의 첫 주, 저는 첫 진행입니다. 좀 긴장이 되는데 이런 제 긴장도 풀어주실 만큼 오늘의 시장 한 줄평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 우리가 휴장이었을 때 그 전일에도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영향을 고스란히 우리 장이 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 다우지수는 0.5%, 0.6% 이렇게 하락을 했고 또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0.4%, 0.7%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1.1% 하락이 우리 시장 코스피에 그대로 영향을 준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0.2% 정도 상승을 하면서 0.9% 하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지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장의 흐름은 미국 증시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증시가 미국 시장과 동조하는 커플링으로 가느냐, 디커플링으로 가느냐 그런 갈림길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증시는 작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또 미국 증시는 올해 1월부터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6개월 앞서서 선행해서 반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미국 증시 하락에 그대로 고스란히 동조화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디커플링에 좀 역점을 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또 각 대기업에서 이제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속속히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하시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큰 급락이 나왔을 때는 반등했다가 또다시 하락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라는 것.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하에 긍정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우리 증시를 바라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틀간 하락했던 뉴욕 증시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장은 작년 7월부터 하락을 많이 했다라는 소식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디커플링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내보였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증시 이번만큼은 미국과는 좀 달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과 파트너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도 시청해 주실 수 있는데요. 지금 종목 때문에 혼자서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 내 종목은 잘 가지 않지? 라고 궁금하시다면 지금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이 샵 0082번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방송 시간 외에도 오사무엘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또한 문자에 샵 0082를 넣어주셔서 오사무엘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문현답 생방송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이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소통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는데요. 1대1 유사수식 행위와 이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주문현답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와 강한 업종들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의 빅 이슈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픽 넘버 1, EU 우크라이나 재건에 12조 투입 승인. 넘버 2, 삼성전자 DC네트워크의 5G 장비 대규모 공급. 네, 오늘 좀 긍정적인 뉴스 2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 EU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12조를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나왔던 기사였는데요. 이 소식 덕분인지 전일장에 우리나라 증시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좀 급등의 흐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증시, 오늘 증시 속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빨간불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살펴볼 흐름인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다음 두 번째, 삼성전자 DC네트워크의 5G 장비를 대규모 공급하겠다라는 뉴스 기사 어제 나왔습니다. 이 미국의 제4의 이동통신 업체인 DC네트워크와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 덕분에 삼성전자 했다, 이재용 했다라는 긍정적인 호평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호평 릴레이가 이어지려면 역시나 실적이 좀 더 기반이 돼야 됐고 실적이 나와야겠죠. 이 대한 기대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이 두 가지는 오늘에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벤트이죠.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또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빠르게 알아볼 테고 또 삼성전자의 그 5G 대규모 장비 공급, DC 네트워크 공급하는 이 이슈도 지금 그 이슈 그대로 시장에 반영되는 상황은 아니고 몇 개의 5G 장비주만 꿈틀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호재성 내용이 나왔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절호의 매수 기회로 포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슈는 오늘의 이슈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또 며칠 지나고 나서 또다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건과 관련된 종목. 우림 PTS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림 PTS는 제가 얼마 전에 풍력 관련주로도 소개를 했죠. 이 종목은 양수 겸장의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의 패가 장을 부르는 상황이 양수 겸장인데 우림 PTS가 바로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이전에 우림 기계라는 종목이 있어요. 건설 기계와 관련된 종목이고 또 굴삭기의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양수 겸장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은 세 가지 이슈가 한 번에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다. 어떻게 해서 이게 세 가지 상황이냐? 자, 첫 번째 얼마 전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풍력 부품 관련 종목. 그다음에 두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건설 기계로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 세 번째 감속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은 감속기와 관련된 부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M&A 대상을 물색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M&A 대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은 아마도 차량용 반도체일 수도 있고요. 칩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속기 관련 종목에서 해성 TPC 급등하고 또 우림 PTS 급등하는데, 자, 우림 PTS 얼마 전에 제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옵니다. 제가 강조 드렸을 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제 큰 이익을 시현하고 계실 텐데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고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에 정확하게 걸리고 있으니 오늘은 매도로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20% 오른 상황에서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주가가 또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맛보게 되실 수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매수로 말씀 안 드립니다. 이전에 제가 일봉상에서는 우림 PTS 강조를 드렸던 자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턴하면서 상승하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우린 PTS를 강조를 드렸지만 오늘은 매도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의 추세 상단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보시면서 매도 대응에 주력을 해야 된다. 방송 이제 보시는 분들은 우린 PTS 매수 관점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걸 봐야 되겠습니까? 재건 수혜주 종목 중에서 눌림목이 발생되는 종목들을 또 빠르게 알아봐야겠죠. 최근에 핫하게 움직였다가 눌림목이 발생하는 종목,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현대 에버다임은 현대 계열인데요. 현대 에버다임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화요일 날 급등을 했죠. 화요일 날 급등을 하고 오늘 눌림목이 발생합니다. 급등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에 안착하고 오늘 소폭 하락을 하지만 21선을 지켜내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눌림목 자리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데모라는 종목이 있어요. 데모도 핫하게 움직였고 오늘 소폭 하락이지만 화요일 날 24%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고 오늘 좀 눌림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 데모가 사실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순간적으로 급등으로 치솟을 수 있어요. 근데 급등이 나오는 데에서 핵심이 뭐죠? 늘 강조드리는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크게 발생해야 되는데 오늘 전일 거래량에 대비해서 좀 하락을 했죠. 거래량이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흐름을 잘 보시면 좋겠고 현대 에버다임 데모.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서 눌림목이 발생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이제 주로 추천했던 종목인데 서현 탄메탈이라는 종목 봅시다. 서현 탄메탈 이 종목이 121선을 돌파했죠. 121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저를 매도로 대응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눌림목에서 매수가 좋다. 현재는 눌림목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 기계 종목이라는 거. 서현 탄메탈 기대치가 있죠.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본다 그러면 121선 돌파 후 그다음에 눌림목, 61선까지 눌림목, 그다음은 241선까지 가는 이런 N자인 패턴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공략을 하신다면 이런 서현탄 메탈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핫하게 움직였다가 또 눌림목이 발생하는 종목, 이 수산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수산중공업도 고점이 최근에 일봉상에서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고점을 만들러 간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주봉을 봤을 때도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고 구름층 상단까지 도전하는 바로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산중공업도 기대치가 있죠. 서현탄메탈, 수산중공업 두 종목 기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만 더 오픈할게요. 흥국이라는 종목입니다. 흥국이라는 이 종목도 수산중공업과 차트가 비슷하죠. 주봉상에서 봤을 때 일봉상에서는 계속 급등하고 눌림목이 발생하고 이제 오늘은 급상승했다가 눌림목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데 주봉을 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재건 수혜 종목으로서 오늘 급등하는 우린 PTS 그리고 과거 대장주였던 데모나 현대 에버다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을 노리는 서현탄메탈 수산중공업, 흥국 이 세 종목을 안내해 드렸는데 이 세 종목의 흐름 그리고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이 궁금하시면은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5G 장비와 관련된 이슈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가 DC네트워크에 5G 장비를 대규모 공급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가 나왔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어요.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 신사옥에 5G 장비를 공급하는 내용 두 가지 이슈가 나왔어요. 5G 장비가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5G 관련 종목에서 과거의 대장이었던 두 종목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기술적 흐름에서 상승 노리는 종목 몇 종목을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KM 관련 5G 관련해서 과거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 이제 KMW.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하고 이제 OE 솔루션을 말씀드릴 텐데, 자, KMW가 과거에 5G 장비 관련해서 정말 대장주 역할을 했었죠. 근데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쌍바닥을 잡으면서 반등을 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KMW 이렇게 눌려 있을 때 매수는 긍정적으로 저는 보는데요. 최근에 121선에서 한번 부딪혔죠. 참 신기하죠. 주가라는 게 121선을 가면은 좀 저항으로 작용하고 또 241선도 저항이 되더라는 것이 자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술적으로 안내드리는 이 내용들을 잘 따라오시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121선 부딪히고 눌림목 발생하고 다음 상승할 때는 다시 241선까지 가는 이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KMW 기대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OE 솔루션 역시 차트가 비슷합니다. KMW와 차트가 비슷한데요. 이 종목도 지금 쌍바닥을 잡고 되돌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역시 KMW처럼 240연선까지 가는 도달하는 이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중소형주 5G 장비 관련 종목을 빠르게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다산 네트워크스를 보겠습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스는 241선을 돌파했다가 241선 타는 흐름이죠. 이렇게 타는 흐름이고 다음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 보이는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수반돼야 됩니다. 이전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을 때 급등을 했고 최근에는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거래량이 급증하는 패턴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럼 다산 네트워크스도 눌림목이 발생할 때 지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RFHI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RFHIC 241선 한 번 그리고 두 번 오늘 241선을 터치했죠. 두 번 터치했고 세 번째는 저는 돌파 관점으로 봅니다. 3세판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돌파 관점으로 보는데 매물대 부근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죠. 다산 네트워크스, RFHIC 다 차트의 흐름이 괜찮은 그런 5G 관련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오죠. 자, 와이어블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와이어블 이게 전파기 주곡이었죠. 와이어블 이 종목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두 종목과는 좀 다릅니다. 상승 패턴을 계속 그려가는 그런 모습이고 241선을 완전히 돌파하고 기준선도 돌파하고 매물대 위에 있습니다. 매물대 위에 있고 이렇게 상승의 불을 켜는 그런 흐름을 일봉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어떻습니까? 주봉의 구름천 상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습이죠. 주봉에서 60주선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120주선을 향해 가는 그림이다. 이렇게 힌트를 드리는데요. 와이어블 차트 모습만 봐도 괜찮지 않습니까? 주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지지 확인이 되는 지지 그리고 저항대까지 가는 이런 그림. 와이어블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이슈 두 가지에 대해서 찬찬히 파트너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 관련해서는 이 현대 에버다임, 데모, 또한 또 여러 가지 그 건설 기계 관련주들까지 눌림목 매수 타점 아직 이야기를 해주시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서는요. KMW, 다산 네트워크스, 와이어블, RS 오토메이션까지 이렇게 네 종목 권유를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들 더 자세한 매수 타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결국엔 타이밍인 거거든요. 이 문자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까지 문자로 들어오셔서 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샵 0082번 꼭 기억을 해주셔서 받는 사람 번호에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문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오전장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역시나 이 뉴욕 증시 하락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파란불 켜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더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조금 반등을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닥은 0.25% 하락세, 코스피는 조금 더 낙폭을 키워가면서 1%대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도 좀 상승 출발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전문가님 오전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현재의 시장을 빠르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이런 흐름이죠. 특히 코스피가 0.9%에서 1.1%의 하락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런 하락이 나온 것은 미국 시장의 이틀 동안의 하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시장의 이틀 동안의 하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월말 5월 31일 날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났던 거죠. 외국인이 우리 시장 코스피를 매수했던 것은 장마판에 많이 매수했던 것은 바로 윈도우 드레싱. 월말 윈도우 드레싱은 이제 창을 닦는 거죠. 월봉의 그 차트를 완성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상승했다가 일부 이제 매물이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미국 시장과의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냐 바로 그런 갈림길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던 것은 이제 긴축을 통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디커플링 되는 흐름을 가져올 것인지 그런 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술적 차트에 좀 녹아져 있겠죠. 기술적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흐름을 보세요. 코스피 흐름은 이평선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 61선을 돌파했다가 지금 오늘은 이제 5일선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61선 돌파 후 5일선 지지. 주가가 일반적으로 종목에 있어서도 5일선이라는 것은 5일 주가의 평균인데 그 자리를 지지하면서 우상향하고 특히나 각도가 45도 각도일 때는 이제 중요한 자리가 5일선이 됩니다. 45도 각도를 유지한 그 5일선을 깨느냐, 유지하느냐가 단기적으로 보는 중요한 팩터인데 보시면 5일선이 지금 45도 각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5일선을 깨지 않고 여기서 지지받고 또 61선을 회복한다. 그러면 위로 가는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거래가 많이 나와야 돼요. 거래가 많이 좀 최근에 죽었죠. 5월 달에 들어서서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4월 달에는 좀 거래가 활발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4월에 비해서 올해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5일선 지지를 받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 보이는 이제 121선을 향해 가는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죠. 자,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0.9% 상승이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0.9% 상승이 나오니까 코스피가 1% 정도 하락이 나오는 거죠. 반대입니다. 원달러 환율과 반대 흐름이에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니까 코스피가 그만큼의 하락이 나오는데 자, 이게 원달러 환율의 차트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급락이 나왔다가 거의 일직선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런 패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가능성이 높아요. 원달러 환율의 차트만 봤을 때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바로 V자 반등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V자 반등은 어렵고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서 좀 횡보하면서 힘을 비축하는 우리의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도 그려왔다는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하락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피는 5일선 지지를 받고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다음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좋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죠.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5일선보다는 좀 더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고 이제 평평한 61선과 120선 사이 그리고 구름층 상단까지 전개되는 이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상승을 했지만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반대로 코스피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오늘 하락을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트너님께서 꼼꼼한 분석 도와주셨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오늘자 빨간불 켜는 모습이지만 단기적인 반등일 수가 있다. 다시금 하락할 시에 있는 이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모습인데 코스피는 5일선을 지지로 해서 반등 가능성을 내다봐 주셨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 좀 궁금하다. 파트너님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혹시나 계속해서 방송 외에도 함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해주셔서 전문 파트너님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참여 방법은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을 해주신 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이 방송 중에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사무의 파트너와 방송 시간이 아닐 때 이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싶으시다 하셔도 이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을 해주셔서 오사무엘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주식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9709님입니다. 코리안 서킷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가격대는 28,000원, 비중은 25%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 코리안 서킷 올 한 해 좀 계속해서 하락장을 보이는 속에서도 올 초에 3월에 고점을 좀 찍어냈습니다. 저평가되었다라는 리포트 분석도 봤었는데요. 현재 가격 24,500원 라인대입니다. 가지고 계신 가격은 28,000원.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코리아 서킷 대응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킷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근 5월 달 들어서 하락을 했죠. 물론 4월 달에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28,000원에 매수하신 걸 봐서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좀 판단을 하고 들어가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8,000원 자리는 121선 자리였어요. 만약에 최근에 사셨다면 121선 자리 지지를 기대하고 들어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물론 121선 지지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신 거 좋은데요. 제가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121선을 지지 기대하고 들어갔으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121선과 멀어지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럴 때는 일단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241선이라는 자리가 보인다는 것이죠. 121선과 멀어질 때는 241선 한 번 더 지지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판단하셨어도 이제는 매도를 놓치셨죠. 매도를 놓치셨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손절의 의미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코리아 서킷가 최근 한 달 동안 하락을 했던 것은 기관이 매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316억의 매도를 단행했는데 그 물량을 개인과 외국인이 다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100억 물량, 그다음에 개인이 197억을 받았어요. 근데 코리아 서킷의 기대치는 뭐냐면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작년도 올해 이제 추정되는 올해 추정 영업이익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 이제 851억의 영업이익, 그리고 올해는 1,500억, 그리고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서 2,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만큼 PCB 시장은 앞으로 2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2년에서 3년 정도는 호황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PCB는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2,000억의 영업이익, 2,000억의 영업이익 대비로 시가총액 5,700억은 저평가를 할 수 있죠. 저평가입니다. 그런데 2,0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서츄레이션, 그러니까 꺾이는 거죠. 영업이익이 꺾이는 시점까지 향후 3년에서 5년까지 전체를 반영해서 시가총액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1,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을 보는 것이 좋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중장기로 봤을 때 시가총액 1조 가도 무방한 그런 종목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의 이제 매수 타점을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일봉 241선은 좋은 매수 관점으로 저는 봅니다. 일봉 241선 첫 번째 보시고 그다음에 주봉을 봤을 때는 어쩌면 지지 라인을 확인하려면 이제 60주가 보이죠. 보시면은 주봉에서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봉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하락을 했을 때 만드는 패턴을 잘 봐야 돼요. 제가 T자를 자주 그려드리죠. T자. 이런 아래꼬리 다는 모습. 그럼 아래꼬리 다는 모습이 확인됐을 때 60주선까지 확인을 안 하고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이런 T자형 패턴이 주봉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 하단이 바로 일봉에서 241선을 터치하는 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코리아 서킷 하나만 보지 마시고 PCB 관련 종목에서 잘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대덕전자 차트를 보시고요. 대덕전자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대덕전자는 그만큼 물량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덕전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심택이라는 종목, PCB 관련해서 심택은 이제 121선 지지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코리아 서킷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241선까지 향해 가는 그림이냐, 아니면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림이냐에 그런 갈림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냐면 PCB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때 같은 상승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아 서킷가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심택과 대덕전자의 상승 패턴 같이 보시고 한 종목만 더 인터플렉스라는 종목도 같이 보세요. PCB 관련 종목에서 인터플렉스는 이미 241선 지지를 받았죠. 왜 이렇게 동종 종목들을 같이 보여드리냐면 상승이 나왔을 때 함께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코리아 서킷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240일선 터치의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말씀드리고 목표가가 궁금하시면 노란톡박 들어오시면 제가 목표가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리아 서킷 문자 상담 남겨주신 분 굉장히 눌림목 매수를 좀 잘 하셨다라는 주식을 볼 줄 아신다라는 칭찬과 함께 관련주들 좀 봐주시라는 이야기 있으셨습니다. PCB 관련 종목인 대덕전자 그리고 심택 그리고 인터플렉스까지 이 세 가지 종목 함께 봐주시면서 테마가 형성이 될 때 같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니까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고민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고민은 365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나스 미디어에 대한 종목 고민인데요. 29,800원의 가격 가지고 계시고 20% 비중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나스 미디어는 광고 관련 기업이죠. 네, 많은 분들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1년 내내 좀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최근 주가 흐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나스미디어 대응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미디어는 이제 KT 관련 한 계열 회사이고 또 모바일 광고 회사인데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특히 1분기에는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이 기대되었기 때문에 2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1분기 실적이 반영된 것이 이제 4월 달에 급등으로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29,000원대 매수하셨네요. 29,000원대 매수하셨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려드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한 거거든요. 매수를 하셨는데요. 긍정적인 부분, 기술적으로 봤을 때의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고점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 세 번째 고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고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 상승 상단에서 한번 매도의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실적 괜찮죠? 그리고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쌍바닥을 만든 패턴.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에 대한 염려보다는 이 바닥에서 저점 지지를 받고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 작년도 영업이익이 329억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2,800억이니까 괜찮습니다. 저평가 측면이 있어요. 고평가는 아니니까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추세선. 이 추세 상단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매수하셨던 가격 근처이니까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익으로 마무리하시려면 지금 바닥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겠죠. 추가 매수를 해서 상승이 나타났을 때 제가 그려드리는 바로 이 자리에 부딪혔을 때 매도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기매수한 포인트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시고 제가 표수한 바로 이 자리에서 매도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 노란톡박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KT 계열이거든요. 근데 나스미디어 할 때 나를 치면은 SK가 영문자로 쳐져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혹시 SK그룹인가 생각했는데 SK그룹은 아니더라고요. 자, KT 그룹이고요.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등 나오는 바로 이 저항 라인에서 매도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스미디어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나스미디어는 현재 좀 저평가된 종목이기도 하니까 추가 매수를 권유해 주셨는데요. 바닥에서 현재 저점을 지지하고 있고 상승 가능성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 타점 알고 싶으시다면 고점의 타점 전문가님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8674님께서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한일 사료에 대한 고민인데요. 9,200원의 평단가 가지고 계십니다. 15% 비중 가지고 계시고 한일 사료 최근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사료와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한일 사료도 급등의 흐름 보여줬는데 현재 가격도 9,270원으로 비등한 모습이네요. 장중에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15,000원까지 고점을 또 찍어내기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일 사료. 네, 한일 사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물 수혜주죠. 곡물하고 이제 사료주 수혜주인데 한일 사료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 곡물과와 사료가
국제 가격에서 이제 급등을 하고 또 눌림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인가 또 인플레이션이 마무리될 것인가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혜가 지속될 때는 한일 사료가 지속해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제 고점에 있습니다. 고점에 있으니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좀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일 사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에 와 있어요. 이전에 급등을 만들었던 그 패턴과 최근에 급등했던 패턴 분석이 필요하죠. 3월 말에 급등, 3월 중순에 급등했던 패턴을 보시게 되면 횡보하다가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또다시 횡보하다가 또 급등을 했고 지금 또 횡보하다가 이제 급등할지 아니면 하락을 할지 바로 그런 판단이 필요한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횡보를 한다는 건 뭐예요? 횡보를 한다는 것은 매물대를 만드는 거죠. 횡보를 하는 것은 매물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가격대를 안정화시키는 작업, 평탄화 작업이죠. 우리가 이제 아스팔트를 깔 때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깔기 전에 평탄화 작업이에요.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은 매물대의 지지 효과가 있어요. 매물대의 지지 효과. 그러니까 1차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여기서 정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2차 상승을 하고 나서 여기서 정리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 사람들이 있겠죠. 매수를 한 주체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매수한 주체들이 빠져나가는지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여기서 빠져나갔을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매집을 해서 또 상승을 일으킬지에 대한 그런 지금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과정에서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평탄화 작업을 했던 데 있죠. 평탄화 작업을 했을 때의 저점이 있죠. 저점. 그 저점을 깨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제 손해를 더 보지 않기 위해서 던지게 되죠. 물량을. 그러니까 평탄화 작업의 바닥에서 그 바닥 작업을 했던 그 자리를 깰 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전에 갔던 고점에서 윗골이 달았던 이 고점 있죠. 이 고점 가격이 얼마냐면 1,550원입니다. 1,550원을 넘어선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매수했던 분들이 다 수익권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물론 그 수익권에 전환될 때 물량을 던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면서 홀딩하는 전략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고점, 윗골이 잡았던 고점을 터치하느냐 그리고 최근에 평탄화 작업을 했던 바닥을 터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홀딩을 하느냐 계속 끌고 가느냐 그 전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가격 제시는 여기서 안 드리고 제가 노란 톡박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일 사료에 대한 상담도 도와주셨습니다. 한일 사료 현재 횡보를 하면서 매물대를 만드는 구간에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매물대를 형성하다가도 떨어지면 떨어지게 되면 매도를 하길 또 권유를 해주셨고 이 전고점인 1,550원대를 또 주목을 하셔라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파트너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고민은 8293님입니다. 유진로봇에 대한 종목 고민을 남겨주셨고요. 유진로봇 7,530원의 평단가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데요. 유진로봇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지난달 중순쯤에 LG와 현대와 함께 이 자율주행 로봇 공동 이 사업 출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최근 흐름 주가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 로봇 관련주들 또 정부의 이 소식 속에서 테마 형성해서 계속해서 잘 가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7,530원으로 현재가 유진로봇 살펴보니까 6,54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마이너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꾸려 가시죠. 네, 유진로봇 대응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 전체를 한번 짚어드렸죠.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짚어드렸고, 그리고 퍼스널 로봇, 그리고 서빙 로봇도 안내를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제 산업용 로봇입니다. 특히나 이제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 그리고 미국에서 구인난 때문에 로봇 주문이 늘어났다는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물류의 핵심 그리고 산업 현장의 핵심이 로봇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사람이 밀려나는 그런 안타까움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그럼 유진 로봇은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면서 산업용 로봇이죠. 이 휴림 로봇과 같이 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휴림 로봇이 산업용 로봇의 대장주입니다. 자, 유진 로봇은 산업용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기술적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거시 정책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거시 정책, 거래량 그리고 그다음에 시나리오 전략. 앞에서 한일사로 설명드리면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시나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정배열을 만드는지 보시면서 체크하라. 거시 정책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진 로봇을 보시게 되면 정배열의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배열의 차트죠. 61선 위에 있고 그다음에 121선, 241선 차례차례 놓여 있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정배열 차트 아닙니까? 정배열의 그런 차트에서 수익의 기회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자, 유진 로봇이 지금 갈림길이 있죠. 21선과 61선이 같이 있습니다. 자, 21선이 61선을 뚫고 아래로 하향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데드크로스입니다.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되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반등을 할지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수급상에서는 크게 어디를 기댈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기관도 외국인도 개인도 그렇게 그냥 아주 뭐 활발하게 수급상에서 거래를 활발하게 일으키는 그런 주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역시는 이제 시나리오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시나리오 전략이 필요한데 고점을 만들었던 흔적들이 있죠. 윗골이 달았던 흔적들. 지금은 이제 61선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중장기로 보기보다는 이제 단기적으로 일단 보세요. 고점을 연결한 이 상단까지 갔을 때 여기서 매도 대응을 하기를 일단 권유를 드립니다. 물론 여기를 뚫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를 뚫고 가려면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거래량이죠. 그러니까 거래량의 흐름을 보면서 뚫고 가지 못할지는 이것은 거래량을 보면서 판단하면 됩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매도 대응할 자리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데드크로스 21선이 61선을 하향하는 그런 순간에는 이제 121선까지 향해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필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상승으로 턴할 때는 제가 안내드렸던 단기 매도 포인트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21선에 61선을 하향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을 때는 121선까지 그리고 때로는 241선까지도 밀릴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전략 필요하시겠죠. 이런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네, 유진 로봇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유진 로봇 정배열의 차트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계속해서 흐름과 거래량을 좀 주시할 것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 더 자세한 전략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고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 고민은 7273님이 보내주신 종목 고민입니다. AK홀딩스에 대한 종목 고민인데요. 가격은 23,000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 가운데 오늘의 현재 가격은 21,100원으로 0.47%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락은 늘 걱정이 되죠. AK홀딩스에 대한 대응 전략 파트너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AK홀딩스 대응 전략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K홀딩스는 애경산업, 애경유화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지주사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무거운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연결 재무로 봤을 때 계열사가 실적이 반영이 되죠. 계열사의 실적이 함께 반영이 되면서 작년과 그리고 올해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그 전까지는 연속 3년 흑자를 기록했고 2년 동안은 이제 영업 적자입니다. 영업 적자인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계열사의 영업 실적에 있어서의 그런 약진이 필요한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AK홀딩스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AK홀딩스는 실적만 보지 마시고 일단은 기술적으로 잘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급이 중요한데 수급 상황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한 달 동안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고 개인이 주로 이제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이제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매수하는 흔적은 좀 기대치가 있죠.
기타 법인도 좀 사고 있고요. 연기금이 한 번 1억 3천 정도로 샀는데 연기금의 추가 매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제 일목균열표 구름층 하단, 이 구름층 하단은 지지가 되기도 하고 또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되기도 하고 자주 말씀드리죠. 구름층 하단, 여기가 이제 매물대 지지가 된 겁니다. 이전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여기 흔적 보이시나요? 작년 12월 달에 그 매물대가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 나온 게 선행 스팬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반등이 나왔고 이전에 보시게 되면 이제 241선에서 딱 저항에 부딪혔죠. 241선 저항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부딪히고 밀렸죠. 그 다음에 이제 120선 돌파하고 다음 241선은 저는 돌파 관점으로 봅니다. 돌파 관점으로 보는데 자, 구름층 이제 상단을 가는 거예요. 돌파하더라도 구름층 상단에서 좀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제가 박스로 그려드린 이 자리에서는 매도로 대응하시기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매수가가 23,000원대네요. 23,000원대인데요. 23,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단은 매수하셨던 가격에서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매수가 좋다는 판단입니다. 주가라는 것이 한 번에 상승하지 않잖아요. 파동입니다.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해요.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근데 이번에 오르는 자리는 제가 박스로 그려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눌림목이 발생한 다음에 이런 흐름을 전개를 예상하기 때문에 매수하셨던 가격 근처 23,000원 부근에 오게 되면 한번 일단 털어내시고 절반만 털어내셔도 되겠죠. 그다음에 눌림목이 발생할 때 털어낸 물량에서 그 예수금을 가지고 매수하셨다가 그다음에 다음 돌파되는 자리를 확인하시고 매도하는 전략, 이런 대응 전략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K홀딩스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AK홀딩스는 작년과 올해가 좀 적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전문가님께서 이 수급 상황을 또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음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6273님께서 FNF에 대한 종목 고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17만 원의 매수가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신데 14만 6천 원이 현재 라인입니다. 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FNF 계속해서 좀 우하향하는 그래프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한 전략 알려주시죠. 네, FNF 자세한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NF 17만 원대 매수를 하셨잖아요. 17만 원. 최근에 매수하셨다 그러면 2월 달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매수하셨다 그러면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FNF는 FNF 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된 회사이죠. 자, 이제 바닥을 잡았느냐? 바닥을 잡았는지는 일봉만으로 확인할 수 없고 주봉과 월봉을 더 봐야 되는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아랫꼬리를 연속적으로 달았다는 거. 이 아랫꼬리는 뭘 의미합니까? 아래로 뺐다가 매물을 흡수하는 흔적이죠. 매물을 흡수하는 흔적이 주봉에서 여러 차례 발견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 주봉에서 봤을 때 어떤 흐름입니까? 20주선이 이렇게 꺾여 있죠. 꺾여 있습니다. 그러면 20주선을 한 번에 돌파하기가 쉬울까요? 쉽진 않죠. 그러니까 20주선 자리가 이제 15만 3천 원 부근이고요. 그다음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61선은 넘어섰으나 그 위로 보시게 되면 120과 241선이 같이 있죠. 이런 걸 저는 더블 저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두 개의 저항대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더블 저항을 한 번에 돌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매물대가 15만 3천 원부터 15만 8천 원대가 있습니다. 17만 원대 매수하셨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많이 낮추셔야겠죠. 낮추셔야지 17만 원 매수가만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매물대 저항이 왔을 때 대응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눌림목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일단은 정리할 걸 하는 아쉬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 14만 6천 원 전후한 자리에서는 평단을 낮추시는 그런 2차 매수를 감행하시고 제가 안내드리는 15만 3천 원은 주봉에서 봤을 때 20주선 그리고 일봉에서 봤을 때에 120, 241수 있는 자리가 15만 8천 원대. 바로 15만 3천 원부터 15만 8천 원 사이에 일단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리가 필요해요. 그 자리가 왔을 때 바로 돌파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눌림목 왔을 때 여기서 매수. 이렇게 N자의 패턴 기억하시고 제가 표시한 자리 매수, 1차 매도. 그다음에 아랫자리에선 매수. 그다음에 매도. 이렇게 파동을 따라서 매수를 하는 이런 흐름을 통해서 수익으로 전환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FNF 마지막 상담이 되었습니다. FNF에 대해서는 2차 매수를 권유해 주셨는데요. 현재 가격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서
15만 3천 원에서 15만 8천 원 사이에 매도를 하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이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이 불법적인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이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에도 서울경제와 함께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